홈팀 릴 4-2-3-1에서 경기 리듬을 조율하는 중심은 하랄손이다. 하랄손은 전진 패스 각과 공간 분할 능력이 뛰어나며 그의 킥 선택은 전술 전개 전체의 속도를 더한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드리블 페네트레이션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며 11 매치업에서 확실한 우위를 만든다. 지루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침투를 연결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릴은 하랄손의 템포 조절과 코레이아의 직선적 돌파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공고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브란 4-3-3에서 간격을 유지하며 블록 수비를 구축하지만 전방 압박이 약해 빌드업 차단력이 떨어진다. 핵에 보는 속도를 활용해 뒷공간을 공략하려 하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공격 연결이 단절된다. 피네는 활동량과 압박으로 중원에서 버텨내려 하지만 패스 간격이 벌어질 때 전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다. 콤비그는 전방에서 타겟롤을 수행하지만 상대 압박에 고립되는 빈도가 많다. 전술적으로 브란은 측면 수비가 흔들리면 곧바로 박스 내 위기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릴은 하랄손의 템포 컨트롤과 코레이아의 돌파가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까지 연결되며 경기를 완벽히 지배할 수 있다. 브란은 전력과 전술 양면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가 심화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릴의 승리 시나리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고 어헤드 이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드바르드세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다. 마가렛은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해 풀백과 원투 패스를 전개하며 하프스페이스 돌파에서 날카로운 침투를 보여준다. 브렘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팀의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이선 침투까지 지원한다. 특히 마가렛과 풀백의 콤팩트한 패스워크는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의 측면 수비를 흔들며 박스 안에서 다수의 찬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다. 원정팀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 포메이션은 4-2-3-1로 맞서며 티암은 중원에서 힘과 활동량을 앞세워 상대 공격을 끊어내려 한다. 비를리에아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의 강점을 가지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타타세는 측면에서 속도로 위협을 주지만 수비 가담이 약해 팀 전체 밸런스에 부담을 준다. 무엇보다 측면 수비 조직은 원투 패스에 흔들리는 경우가 잦으며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대의 빠른 전환과 패스워크에 흔들리며 후반부로 갈수록 라인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측면 원투 패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통해 상대 수비를 완전히 흔들 수 있다. 슈테아우와 부쿠레슈티는 측면 수비 대응 능력이 떨어져 원정에서 버티기가 어렵다. 이번 경기는 고 어헤드 이글스가 홈에서 강한 템포와 측면 압박으로 승리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크다. 홈팀 레인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옵스키는 박스 안에서 강력한 제공권과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가사마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며 공간을 넓히는 움직임으로 팀 공격에 활력을 더한다. 아스가르드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패스 전개를 동시에 맡아 전방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가며 이선 침투 시 득점 옵션까지 제공한다. 레인저스는 스코틀랜드 특유의 강렬한 홈팬 터세와 압박 분위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왔던 만큼 이번에도 자신들의 템포로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KRC-앵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영규는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하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토주냐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로 균형을 무너뜨리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으로 인해 파괴력이 반감될 수 있다. 프로소브스키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배급하며 리듬을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볼 간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헨크는 유독 원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조직적인 압박을 상대할 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스코틀랜드 원정은 특유의 열광적인 팬 분위기와 강한 압박이 더해져 선수들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레인저스는 홈팬들의 강력한 압박 분위기를 무기로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헨크는 원정 불안과 전술적 기복으로 인해 홈팀의 압박을 버티기 쉽지 않다. 이번 경기는 레인저스가 안정적으로 흐름을 잡고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베팅 합시다. 홈팀 잘츠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르테세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직선적인 슈팅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라트코프는 후방에서 빌드업과 수비 리더십을 동시에 담당하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비드스트럽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올리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볼 간수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잦다.
잘츠부르크는 홈에서 빠른 전환과 압박으로 경기를 풀어내는 전형을 선호하지만 상대가 장신 스트라이커를 앞세울 경우 제공권 방어에서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원정팀 FC 포르투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무 오모르디온, 193cm 장신을 활용한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이다. 그는 공중볼 경합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컨드 볼 상황을 동료들에게 연결하는 역할로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4인즈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을 바탕으로 상대 풀백을 무너뜨리며 컷백과 크로스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든다. 베이가는 최근 폼이 절정에 이르며 중거리 슈팅과 전방 압박 모두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포르투는 오모르디온의 제공권과 베이가의 결정력을 앞세워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열어갈 수 있다. 포르투는 오모르디온의 제공권 장악과 베이가의 물오른 기량으로 공격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 잘츠부르크는 빠른 압박으로 균형을 노리겠지만 공중전과 세컨드 볼에서 분리해 결국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포르투가 전술적 강점을 살려 승리를 확정지을 무대가 될 것이다. 홈팀 아스톤빌라는 4-2-3-1 전형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며 공격 템포를 높인다. 와킨스는 최전방에서 공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맥기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측면 지원과 세컨드 볼 장악에 힘을 보탠다. 틸레만스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연결하며 최전방 와킨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축이다. 이 공격 패턴은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곧바로 득점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거친 압박 분위기는 볼로냐 선수들의 멘탈을 흔들어 경기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원정팀 볼로냐는 4-2-3-1 전술을 활용하며 전방과 중원을 잇는 단단한 라인을 유지하려 한다. 임모빌레는 골 결정력과 제공권 모두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순간적인 문전 움직임으로 득점을 노린다. 오르솔리니는 우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인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한다. 오드가르드는 이선에서 전개와 압박 모두에 관여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수비 라인이 박스 근처에서 압박 타이밍을 놓치면 틸레만스와 와킨스의 연계 플레이를 차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은 아스톤빌라의 거친 홈 분위기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아스톤빌라는 틸레만스의 움직임과 와킨스의 결정력을 통해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볼로냐는 개별 자원의 역습 위협은 있지만 원정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결정적 변수다. 이번 경기는 홈의 강한 압박과 전술적 안정감을 앞세운 아스톤빌라가 승리를 확정지를 흐름이다. 홈팀 페렌츠바로스 4-2-3-1에서 전개축은 조셉의 클래식 윙어 무브에 맞춰진다. 조셉은 터치라인을 타고 직선적인 돌파로 하프스페이스를 무너뜨리며 컷백으로 바르가에게 양질의 찬스를 만들어준다. 바르가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날카롭고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빨라 마무리의 완성도를 높인다. 카니초프스키는 이선에서 볼을 풀어주며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전환 패스 각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결국 조셉의 돌파와 바르가의 피니시 조합은 풀젠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결정적 무기가 된다. 원정팀 빅토리아 풀젠 3-4-3에서 블록을 단단히 세우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넓어 돌파에 쉽게 흔들린다. 드루신미는 측면에서 빠른 스프린트로 역습을 노리지만 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된다. 비드라는 타겟형 움직임으로 전방을 지탱하지만 패스 공급 속도가 늦으면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수아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려 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탈압박의 질이 흔들리며 빌드업이 끊긴다. 3백이 좌우로 벌어지는 순간 측면 간격은 넓어지고 이는 조셉의 돌파 루트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페렌츠바로스는 조셉 바르가 조합을 중심으로 측면 돌파와 박스 마무리에서 꾸준히 위협을 만든다. 풀제는 3백이 좌우 간격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곧바로 실점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페렌츠바로스 쪽으로 결론이 모인다.